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을 볼 거고요. 두 번째로 금일 뉴스랑 그 다음에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하고 네 번째로 내일 5월 6일 목요일날 매매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은 어제 월요일날 영상을 찍을 당시에 그래도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이겠죠. 화요일날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제 예상을 깨고 이제 반등이 나와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 유튜브 영상 이 지금 하락장에 알면 좋은 방법 3부 이 영상인데요. 이게 어떤 영상이었냐?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는데 이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이제 찾고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남겨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에다가 영상 다 보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수에도 통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가보다 이 종가가 이렇게 낮은 날에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다 시가가 지금 30분 봉인데 예를 들어서 5월 3일이죠. 5월 3일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죠. 그럼 여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타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5월 4일 화요일 날은 시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종가가 이 시가를 뛰어넘었죠. 이렇게 시가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 장 중반에 들어와서 이 시가를 넘어주는 돈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봉안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지수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더 신뢰성이 더 짙은데요. 그리고 그냥 가격 이동평균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선에서 이제 반등이 그래도 나와주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그 자리가 이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그래도 진짜 반등이 나와주는 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목요일날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지만 여기 화요일날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좀 다시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5월 4일날 매매했던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일단 본 계좌에서는 제가 유료 리딩을 하고 있는 본 계좌에서는 지금 물려있는 상태여가지고 따로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지금 4월달 동안 유료 리딩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한 종목의 비중이 50%가 들어간 상태에서 며칠 동안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얼른 정리를 해야 새로운 매매를 하든가 할 텐데 지금 워낙에 좀 물려있는 상태라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것과는 반대로 일단 무료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냥 무료 리딩 한 거는 이제 한 종목 총 4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한 종목이 일단 팔렸고요. 그 종목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2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절반씩. 일단은 월요일날 아침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장 중간에 올라갈 때 팔았고 그 다음에 2차 매도까지 일단 깔끔하게 한 상태입니다. 수익률은 꽤 잘 나온 편인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 계좌는 제가 이거 10만원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금액이 적든 말든 그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관심 종목으로 총 3종목을 뽑았었는데요. 일단 지니틱스부터 해서 보령제약입니다. 근데 지수가 빠져가지고 이걸 보면은 거의 3종목 다 손절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매수가 여기 됐는데 바로 손절이 나갔고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대신에 이제 손절이 나가더라도 수수료를 포함해도 2% 내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이어서 그냥 이게 종목이 나는 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안 가면은 그냥 2%에서 자르고 새로운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가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상승을 좀 하다가 다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떨어질 때 매수가 된 것 같아요. 매수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얘도 똑같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수수료를 포함해도 이게 몇 %냐면은 한 1.4%거든요. 1.4%면은 수수료 한 3% 포함해도 1.7% 정도? 그냥 일단은 이 장 안 좋을 때 애초에 손절을 계획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손절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가가 좀 지어졌는데 여기서 표시를 하면은 23,100원 그 다음에 22,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했는데요. 23,100원이면은 이제 여기였고, 그 다음에 22,700원이면 여기인데, 애초에 바로 거의 손절이 돼버렸습니다. 손절이 됐고요. 여기 매수가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 손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손절가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 수수료 포함해도 2% 내에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손절이 나가서 아쉽고 그렇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손절을 할 때는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세 종목 모두 매도가 된 종목은 없고요. 손절만 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요. 그냥 그 5월 4일날 있었던 이슈랑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알겠지만 SMCI 관련 종목들 편입하는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정치테마 그다음 농업 비료 일자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좀 많이 싸진 상태로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카카오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또 몰렸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일단 공매도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쪽으로 공매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2의 약간 그 게임스탑 있죠? 게임스탑도 결국에 이제 공매도 세력을 처치해보고자 뭐 그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뭐 주가를 끌어올려서 공매도 세력을 막 척결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도 이렇게 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합니다. 공매도가 크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수급은 참 좋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 화요일날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이제 싸졌다는 거죠. 이 구간에 오니까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 등락률이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빠졌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기업인데 뭐 일단 공매도 시작하면서도 계속 빠지고 해가지고 일단은 공매도에 의한 뭐 빠진 것도 있겠고 이 앞에서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그 세력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꽤 이제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매수하기에 괜찮은 구간까지 왔구나라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K IT가 청약이 이번에 됐는데 그 청약 절반이 아직 증시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겠죠. 이 예탁금이 절반 정도 증시에 남아서 과연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1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종목이 물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와 줘야 됩니다. 제가 살려면은 또 우리 리딩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전기 변경을 앞둔 SMCI 지수 종목들을 잠깐 보면은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SMCI 지수 편입 종목들입니다. 그 발표는 12일 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고요. 12일이면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편입 종목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SMCI 지수라는 게 글로벌 단위의 주가 지수를 기준을 삼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을 삼는 건데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하는 주가 지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편입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대감으로 좀 발표 때까지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발생합니다. 이때가 편입일이면은 그 전까지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200이 편입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같이 보면은 일단 MSCI 지수 편입하는 종목들 HMM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 다음에 하이브,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 그 다음에 SKC, 녹십자,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구간이 결국에는 제가 보는 게 뭐냐 이렇게 그 화요일날 양봉으로 아래꼬리 달리면서 양봉으로 나와주는 종목들을 지금 이따가 그 종목 뒤에 또 볼 건데요. 차트가 진짜 그냥 딱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따 그 종목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요. 효성 TNC, 효성 이쪽이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박셀바이오, 바이넥스, 조강IL, 아주 IB투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지수 편입 예상된 종목들이긴 합니다. 근데 지수를 봤을 때 그냥 움직임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그렇고 HMM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부담은 되고요. 일단 뭐 하이브 하더라도 하이브 아니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가상화폐 관련돼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그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이때 4월
한 25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거의 5,600만 원까지 빠졌다가 7천만 원까지 찍고 좀 다시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코인들 있죠. 이 알트코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또 25%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쪽 이 코인이 또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삼성 하나투자증권우는 그 대장으로서 많이 잘 가는 모습이고 하나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관련주 찾으면서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종목이 이제 비트코인이 꽤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투자증권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매매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얘도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뭐 일단 화요일날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꽤 상승이 많이 나와줬었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좀 주춤은 하지만 알트코인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으로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많이 좀 몰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게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빠지고 있죠.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거래대금이 화요일날 많이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를 해볼 수 있냐면은 이 양봉이 만들어지기 최근 며칠 전에 저점 있죠. 여기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이 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는 거고, 여기 안 깨지면 쭉 들고 가본다라는 생각으로 뭐 전고점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내가 먹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가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언급을 또 했습니다. 아니 이게 파월 의장이 저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아직 멀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옐런 장관도 전에 금리 인상 아직 금리 인상 시기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스닥이 이제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성장주들이라고 하죠. 나스닥 이쪽으로 기술주,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나 그런 이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악재성 뉴스긴 한데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며칠 3월 달에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준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막 지수가 불안하기도 했었죠. 그나마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요. 그래도 0.74%, 그러니까 어제 하락한 게 많이 2%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다행히 0.73%로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그 미국 장이 빠져서, 미국 장이 빠진 상태로 우리나라 장도 시작을 했으면은 개파락을 하고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 만약 지수가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반대로 나쁘지 않을 거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또 결국 이 지수의 움직임, 지수의 방향성은 저는 일단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미국 지수가 좀 더 플러스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좀 상승을,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하면은 올라가면서 이제 수급이 주춤할 건데, 주춤을 할 거 생각을 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들지만, 금리 인상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른데,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이렇게 좀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 상승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를 좀 잘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 이제 재차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지코인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새에 37%나 폭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지코인은 뭐 따로 관련주가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테슬라, 이제 그 옐런 머스크가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테슬라 관련된 종목 관련주를 이걸로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명신산업이 그 테슬라 관련된 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연관이 돼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한 번씩 뭐가 있다라는 건 정도만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이어졌는데 제가 말했던 이런 아래꼬리 달리면서 일봉상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그 모습이 나와서 그리고 21선도 딱 지지를 해줬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감자 및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악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일단 얘는 이제 정지가 됐는데 일단 지수가 얘가 이제 원래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줘야 될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 넘어줘야 될 구간에서 넘고서 이게 여기서 원래 넘으면은 앞에 이런 정고점들을 넘으면은 세력들이 이런 구간을 넘어주면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이 구간을 넘으면은 이렇게 상승이 더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밑으로 막 빠지는 모습들 결국에는 회사에서 재무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갈 것도 좀 쉬어가고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생각에 만약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약간 어디서 잡느냐 하면은 뭐 그냥 이런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보지 않을까 싶고요. 뭐 6,500원 여기까지 올진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여기 오면은 한번 볼 것 같고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본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저렇게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좀 많이 안 좋죠. 주가에는. 그다음에 제2의 치료제 그 녹십자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셀트리온 다음으로 제2의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는데 4월 30일 날 했답니다. 그게 40일 이내로 나와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으로 그냥 한번 아까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한번 봤죠. 예,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코스닥도 같이 빠지면서 얘도 같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녹십자 이쪽으로 결국에는 그 4월 30일에 냈기 때문에 6월달 내에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해서 지금은 움직임이 좀 미비해가지고 바로 지금 당장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 그런 이슈가 있다. 뭐 대웅제약이나 이렇게 좀 종근당이 요즘 그래도 얘기가 종근당 바이오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다음에 경보제약. 일단 제가 볼 때는 종근당 바이오는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윗골이 달리고 모양은 안 좋은데 이렇게 21선 이렇게 좀 21선에서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자체가 적게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앞에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때 상승을 하죠. 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도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했던 거래대금을 밑에 막대기를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만큼 5,700억이 터졌는데 근데 다음부터 다음날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이 상승을 시킬 때 나왔던 거래대금의 절반도 안 나온 상태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세력이 다 팔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300억, 1,000억밖에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조정 구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근데 이때는 주가가 많이 높았어요. 높았는데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는 주가가 물론 뭐 이게 많이 떨어지고 하면은 힘이 없다라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뭐 종근당 이쪽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 1분기 출하량 최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해요.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관련주들은 뭐 그냥 디바이스 ENG도 있고 KC텍 아니면 DB하이텍 이런 종목들 DB하이텍이 그래도 얘가 수급이 좀 괜찮다 하면은 얘기를 하려 했는데 수급이 그냥 기관은 좀 들어오는 편인데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은 21선은 좀 깨졌지만 여기 21선은 깨졌지만 지수가 제가 말했던 여기 아래꼬리 달리면서 말아 올려주는 그 모습 있죠. 장중에 분봉을 보면은 장중에 이렇게 말아 올려준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상 깨지 않을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스푸트니크가 이제 WHO 최종 평가가 7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7월쯤에 나온다. 이게 지금 스푸트니크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도입 이슈로 해가지고 휴원스 글로벌 얘가 조금 대장으로서 가는데 상승을 크게 했죠.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트론도 그렇고요. 근데 이 상승을 했던 이슈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백신 이제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긴데
근데 도입하기 전에 결국 WHO에서 또 승인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게 7월 달에 승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월은 너무 멉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에 매매하기에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렇게 빠지긴 빠져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좀 길게 나는 이제 스푸트니크를 계속 보면서 계속 길게 들고 가보겠다, 이렇게 매매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거는 5월 3일날 있었던 얘기인데, 윤석열 또 지지율은 32%로 좀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1위 지지율이 좋게 나와서 그냥 관련주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또 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도 장 막판에 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모습들이 양봉을 뽑아주는 종목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도 그래도 아래꼬리 이렇게 달리면서, 여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건설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얘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근데 이게 하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든 상태에서 장 후반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은 지금 구간은 매매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를 선으로 그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앞에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입니다. 전고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거고요. 또 뭐 지지율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 대선 때까지는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괜찮지 않나? 한번 이때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텍TN도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봤는데요. 일단 코스피 먼저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는 많이 안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피도 일단 외국인은 매도가 좀 나왔고, 매도 700억. 그래도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봐줘야 될 거는 또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으로 다행히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온 상태여서 그래도 말아 올려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지수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수를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중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한 1시 반부터 해가지고 파란색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1시 반부터 이제 마이너스 275억이었는데 거의 3시 들어서는 플러스 448억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색들 있죠. 장중에 많이 중간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기관도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6일날 매매할 그 관심 종목들 한번 볼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일단 그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본다고 했죠. 바닥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몇 개 뽑아놨어요. 그 전에 아까 그 금리 인상 관련돼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투자증권우가 요즘에 시세가 뭐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상태여서 이제 가상화폐주로 엮일 것 같은데,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거래대금도 터질 때 5,400억이나 터지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얘도 수혜를 받아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신한지주, 그러니까 뭐 금융지주나 생명, 보험 이런 쪽 화재 이쪽으로 금리 인상 되면은 이제 수혜를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우리종금 한번 좀 볼 것 같고요.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유한타증권도 거래대금이 그래도 뭐 1,500억 좀 이렇게 터지고 해서 괜찮은데, 키움증권 한번 볼까요? 일단 키움증권은 뭐 그냥 지수가 좀 그럭저럭이네요. 일단 저는 우리 종금을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닥 구간이 나왔던 종목들을 잠깐 보면은 훈국화재, 얘도 이제 훈국화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며칠 동안 이 지수가 안 좋았는데, 이 지수 안 좋은 상황에서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에서 뭔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이 지금 여기 떨어지려고 하면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 이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올라가면서 끝이 났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넣어 놓은 거고요. 한국석유도 뭐 석유 관련돼서 지금 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뭐 그런데 얘도 상승했다가 거래가 이때 앞에서 정지가 됐었는데 다시 거래 재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앞에서 빨리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 하락이 이어질 때 거래대금이 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력이 나갔냐 말았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거래대금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거래대금 봤을 때 이게 적죠. 그러니까 세력이 매도를 거의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뭔가 도지 양봉이 딱 만들어졌죠. 이 구간에서. 이런 도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여기 이런 저점에서 뭐 이제 손절을 걸어서 매수를 해도 되고, 그냥 좀 여유롭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매수, 그다음에 또 떨어질 때 좀 매수,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여기서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 구간은 내가 이기는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컴위두도 뭐 좀 21선 지지를 받고 좀 그 화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일신바이오 이제 화이자 관련된 종목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화이자 대장은 이제 우리바이오가 있는데요. 우리바이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21선 딱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 매집을 했던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얘도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이 종목은 좀 진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반도체 수급 얘기도 있고요. 얘는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 오토텍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와서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보는 거 다 양봉으로 끝난 종목을 보는 거고요. 일신바이오보다는 그래도 대한과학이 모습이 더 깔끔한 것 같고 대한과학을 좀 볼 것 같고, 메가MD도 화요일날 이렇게 양봉을 뽑아줬죠. 그러니까 밑에 21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21선이라는 게 이제 또 잘 안 깨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구간 차트에서 이 구간에서는 뭐 세력이 여기서도 매집을 한 것 같고 뭐 한번 상승을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그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율비스가 그 시간 외에서도 화요일 날에도 10%가 상승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이슈. 그러니까 근데 시간 외에서 떴기 때문에 또 내일은 이제 갭이 뜰 텐데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서 사긴 좀 부담스럽고, 뭐 이제 좀 정책주가 좀 올라가는 것 같죠. 대선 시기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일자리가 올라가면은 결국 이런 저출산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도 그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아까 봤죠. 일단 이거 가상화폐 관련돼서 화요일날 상승 나온 거.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도 뭔가 지수는 빠지는데 얘가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마초 관련 종목인데 바이든 이제 뭐 당선되면서 관련된 대마초 관련 종목인데 지수가 안 좋은데 얘는 뭔가 양봉을 4일 동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분봉상에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보고 있고, 다날은 비트코인이랑 좀 연관이 있지만 이게 페이코인 관련 종목이거든요. 페이코인인데 그냥 가상화폐 올라갈 때 같이 간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 막 1000억 이상 터지고 해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 에이텍TN 이재명 지사 관련된 그 종목으로 얘도 지금 나쁘지 않나 보여서 관심 종목으로 넣었고요. 대부분 이 종목들의 특징은 화요일날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오른쪽 위에다가 하락을 멈추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좀 쉽습니다. 보면은 쉽고, 그러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STX 중공업을 매매를 할지, 일단 보니까 XTX 중공업이 대장으로 좀 보여져가지고 얘를 관심 종목으로 지금 넣어 놓을 거고요.
유튜브 매매 종목으로 넣고, 그 다음에 한라 IMS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힘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오리엔탈 전공도 이제 얘도 STX 중공업이랑 같은 그 테마인데 지금 힘이 약한데 그래도 좀 넣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현대사료 이제 식량 쪽으로도 식량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 종목까지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관심 종목을 좀 뽑고 이 네 종목 뽑아가지고 보면은 일단 매매하는 건 심플합니다.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기가 또 그 좀 분봉상에서 저점이었던 구간이니까요. 여기서 2에서 3% 이쯤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정하고 매도는 여기 이런 저항대 있죠.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걸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한라 IMS도 얘도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정하겠습니다.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다시 매수 한 이쯤이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매도는 여기 분봉상의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를 이제 매도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이럴 때는 3%, 그다음 벌 때는 그래도 5.5%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도 결국 지금 조선 3사 관련된 그 수주금액 증가 그 테마 종목들을 좀 넣는 건데 일단 얘가 가장 약합니다. 가장 약해서 얘는 약하니까 빼겠습니다. 괜히 넣었다가 손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빼고, 현대사료를 이제 보면은 이제 식량 가격이 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이쪽 종목이 사료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얘도 똑같이 2에서 3%한 매수가를 정하겠습니다. 한 2%, 잃어도 2% 내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다음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겠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 있죠. 그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